꽃잎 하나 다치지 않은 순진한 몸이라니 장사가 되겠어. 아주 귀한 값이 매겨지겠어. 일단 씻기고 재워. 내일부터 가르쳐야지. 여긴 지옥이 아니라 시장이다. 네 몸은 이제 네 것이 아니라 팔아야 할 물건이야. 벗어라. 얼굴만 보게 해줘. 손은 안 댈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데리고 오라고 하지요. 한편 소윤의 첫날 밤 권리를 두고 한양의 내로라 하는 자들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18의 세상. 소윤은 제 영혼과도 같은 이 비녀를 지켜내고 수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신생 채널 민들레 야담입니다.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한양 성박. 달빛이 내려앉은 골목 끝에 붉은 등롱이 줄지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월설루. 밤마다 풍류객들이 드나드는 이곳에서는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말 못할 사연을 품은 여인들이 저마다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는 한 여인. 얼굴은 보이지 않고 가느다란 어깨만이 희미한 촛불에 떠오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소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교수였지요.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게 되었느냐고요? 그 사연을 알려면 석 달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소윤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관원들이 들이닥친 것은 한밤중이었지요. 횃불이 마당을 환하게 밝히고 아버지는 죄인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이 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이오? 정원 나으리께서는 영모에 연루된 혐의로 의금부로 압송되시오. 영모라니요.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니요. 소윤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붙잡았지요. 아버지. 소윤아, 아버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관원들이 거칠게 재촉했지만 아버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 그것은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간절함이었지요.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열흘 뒤 아버지는 저작거리에서 참수되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의 자리에 눕더니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가사는 정몰되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8배를 금지옥엽으로 자란 소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품속에 숨기는 비녀 하나를 빼고는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월설루라고 하지요. 아가씨 같은 분이 오실 곳은 아닌데 빚쟁이에게 끌려온 소윤 앞에 화려한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마담 월선. 나이는 40이 넘었을 터인데 묘하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지요. 입술에 바른 붉은 연지가 촛불에 번들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게. 소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여자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굴복을 의미했으니까요. 마담이 직접 소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지요. 촛불 아래 드러난 얼굴. 마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입술 한쪽이 천천히 올라갔지요. 탐욕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이런 얼굴은 처음 보는구나. 양반과 교수라더니 정말이었어. 마담이 소윤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품평하듯 가격을 매기듯 살결도 좋고 자태도 반듯하고 게다가 마담이 소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아직 손을 타지 않은 몸이라면서 소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빛이었지요. 주먹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값이 나가겠어. 아주 값이 나가겠어. 마담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일단 씻기고 재워. 내일부터 가르쳐야지. 소윤은 끌려가면서도 품속 은비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돼. 그날 밤, 소유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상품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옷을 벗으시오. 늙은 여인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배를 살면서 부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맨살을 보인 적이 없었지요. 어서. 저고리 고름이 풀렸습니다. 치마끈이 풀렸습니다. 한 겹, 한 겹. 마치 영혼까지 벗겨지는 것 같았지요. 소유는 두 팔로 가슴을 가린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등 뒤에서 마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생각보다 더 좋아.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담의 손이 소윤의 어깨에 닿았지요. 차가운 손. 소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떨지 마. 마담이 소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다.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울면 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 앞에서 울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품속에 숨기는 비녀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울어봐야 소용없어. 방으로 돌아온 소윤에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월설로에서 가장 이름난 기녀 단홍이었지요. 아리따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밤새 울고 도망치려고도 하고 담장을 넘다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지. 단홍이 소윤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몸값을 갚든지 죽든지. 저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빛이 있었지요. 단홍이 그 눈을 보며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양반가 교수였거든. 소윤이 놀란 눈으로 단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이 몰락해서 여기 끌려왔지. 너랑 똑같아. 단홍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놀라지 마. 이곳에는 너 같은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단홍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 내일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니까. 문 앞에서 단홍이 멈추었습니다. 돌아서서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리고 품에 숨기고 있는 거 들키지 않게 조심해. 마담은 눈이 빨라. 소윤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은비녀가 손에 잡혔지요. 어떻게 알았지? 단홍은 그 표정을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뭔가 소중한 걸 숨기고 온 얼굴. 문이 닫혔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소윤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빛, 섬세한 연꽃 문양, 그리고 그 끝에 새겨진 두 글자. 서준. 이것은 8살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이 비녀가 정혼의 징표라는 것을, 그리고 서준이라는 소년이 자신의 정혼자라는 것을. 그 소년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줍음 많던 눈, 더듬거리며 비녀를 건네던 손, 그리고 연못가에서 했던 약속.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아버지와 서준의 아버지는 동문이었습니다. 소윤이 3살 때 두 집안은 정혼을 약속했고 8살 때 처음으로 서준을 만났지요. 그러나 서준의 집안이 지방으로 낙향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10해가 흘렀습니다. 서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소윤은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왜 하필 비녀였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이 비녀를.
소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무언가가. 그러나 아직은 열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반드시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담 월선이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이라고 했지. 좋은 소식이 있어. 마담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장사꾼의 미소였지요. 짐승을 팔아넘기는 장사꾼의. 내일 밤 내 첫 손님이 정해졌어.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겁먹지 마. 너 같은 몸값이면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아. 마담이 부채로 턱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벌써 줄을 섰어. 그중 가장 값을 많이 부른 자에게 보내줄 거야.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오늘 하루 푹 쉬어. 내일은 바쁠 테니까. 마담이 나간 뒤 소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창문을 살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감시하는 자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서진사 나으리 오셨다. 야, 오늘은 좀 색다른 게 없나? 월설로 정문으로 들어서는 남자. 30 전후의 나이에 준수한 용모를 가졌으나 눈가에는 방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녀들 사이를 거침없이 지나며 술잔을 받아 마시고 돈주머니를 이리저리 던지는 모습. 서진사. 한양에서 가장 놀기 좋아하는 한량으로 소문난 자였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탕진하며 밤마다 색주가를 전전한다는 그 서진사. 서진사 나으리 오늘도 오셨군요. 마담 월선이 직접 나와 맞았습니다. 이 남자는 돈을 물쓰듯 쓰는 좋은 손님이니까요. 아, 월선이. 요즘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다며? 내 귀가 밝아서 다 들었어. 서진사가 돈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묵직했지요. 양반가 교수라면서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마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으리, 그 아이는 아직. 알아. 아직 손님을 안 받았다며.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거야. 서진사가 돈주머니를 마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얼굴만 보게 해줘. 손은 안 댈게. 마담이 돈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며 웃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데려오라고 하지요. 소유는 마지못해 큰 방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휘장 너머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오, 왔구나. 서진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분명히 멈추었지요.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술잔을 들었습니다. 소윤도 그를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 그러나 어딘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아니, 착각이겠지요. 이런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리가 없으니까요. 이름이 뭐냐? 서진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지요. 소윤이라 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서진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소윤조차도. 소윤. 서진사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이름처럼. 좋은 이름이군. 그는 술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월선아, 내일 밤 그 아이 첫 손님 내가 받지. 마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다른 분들도 줄을 서 계신데. 다른 놈들이 얼마를 부르든 내가 그 위에 올려 부르겠어, 알았지? 서진사가 돈주머니 하나를 더 꺼내 던졌습니다. 이건 계약금이야. 마담이 돈주머니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내일 밤 특별히 준비해 놓지요. 서진사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소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탕한 한량의 욕망, 아니면 그 무엇? 소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그날 밤, 소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낯선 남자의 손에 몸을 맡겨야 하지요. 창밖의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사라는 자.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준. 비녀에 새겨진 이름. 8살 때 정혼자가 건네준 이 비녀. 10해 동안 품고 있던 이 비녀. 그리고 오늘 만난 남자. 서진사.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하지만 소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 그 남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정말 방탕한 한량일 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불을 확인하세요. 월설로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사 나으리가 그 값을 부르셨다고? 좌이정 대감 아드님보다 더요? 기녀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지요. 소윤의 첫날 밤 권리를 두고 한양에 내로라 하는 자들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좌이정의 아들이었지요.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졌던 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부수거나 빼앗는 것에 익숙한 자. 그런 자가 서진사에게 밀렸으니 속이 뒤틀릴 만도 했습니다. 서진사 따위에게 내가 진다고. 좌이정 아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부하를 불러 귓속말을 했지요. 저 여자, 어떻게든 내 손에 넣어야 해. 두고 봐라. 그의 눈에 음흉한 빛이 스쳤습니다. 잘 됐네. 단홍이 소윤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뭐가요? 서진사 말이야. 좌이정 아들보다는 낫거든. 소윤이 단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좌이정 아들은 성격이 포악해. 손님 받은 기녀들 중에 다친 아이가 한둘이 아니야. 단홍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작년에는 한 아이가 죽기도 했어. 물론 덮어졌지만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사는 방탕하긴 해도 그런 소문은 없어.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다뇨? 단홍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첫날 밤 손님으로 오면서 손 안 대고 간 적도 있다더라.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나도 몰라.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단홍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너무 겁먹지 마. 최악은 면한 거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소윤은 창문 너머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해가 지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소윤은 정해진 방으로 안내되었지요. 방 안에는 등잔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왔느냐? 낮은 목소리. 어젯밤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했구나. 서진사가 병풍 뒤에서 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긴장 안 해도 돼, 아직은. 아직은? 응. 아직은. 서진사가 소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윤이 한 발 물러섰지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서진사가 멈추었습니다. 한 발 거리를 두고
오늘 밤은 손 안 댈 테니까. 소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지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라니? 값을 치르고 오셨는데 왜 손을 대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서진사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지요. 한량의 웃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숨기던 자의 웃음. 호기심이 생겨서. 호기심요. 너한테. 서진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르며 말했지요. 정원 대감의 딸이라며. 영모에 연루되어 참수당한 그 집안. 소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 서진사가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소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쩌겠어.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죄인이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서진사가 술잔을 들어 입에 대었습니다.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이 남자 앞에서는. 그런데 말이야. 서진사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비가 숨긴 게 있다 들었어.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른 척 안 해도 돼.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소문이 있어. 서진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영모의 진짜 증거. 아니, 영모가 조작이라는 증거. 소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은? 소윤이 경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은 자입니까? 그들.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 말입니다. 서진사가 웃었습니다. 같은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사는 술만 마실 뿐 정말로 소윤에게 손대지 않았지요. 소윤은 방 한쪽에 앉아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긴장 풀어. 진짜 손 안 댄다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 믿기 어렵겠지. 값을 치르고 왔는데 손 안 대는 남자라니. 서진사가 빈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난 아직 내가 필요해. 내 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소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은비녀를 말하는 건가? 무슨 뜻이요? 피곤하면 자도 돼. 내일 밤도 모레 밤도 또 올 거니까. 소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오신다고요? 당연하지. 내 몸값을 독점 계약했으니까. 서진사가 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분간 다른 손님은 안 받아도 돼. 난 밤마다 와서 술만 마시고 갈 테니. 소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남자는 이러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왜 그러느냐고. 서진사가 일어섰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호기심. 그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것. 서진사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그 소윤이 맞는지. 문이 닫혔습니다. 소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 소윤이라니. 무슨 말일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진사는 매일 밤 찾아왔지만 약속대로 소윤에게 손대지 않았지요.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소윤의 아버지에 대해 물을 뿐이었습니다. 소윤은 점점 경계를 풀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닷새째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쏟아지고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오늘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군. 서진사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오네. 소윤이 긴장했습니다. 밤새 같은 방에 있게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걱정 마. 손 안 된다니까.
서진사가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넌 저쪽에서 자. 난 여기서 잘게. 소유는 반신반의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누웠지요. 등을 맞댄 채로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소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체온,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숨소리.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지요. 왜 이러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진사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지요. 그때 소윤아. 서진사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소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소윤아? 어떻게 내 이름을?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온 것 같은 익숙하고 그리운 그 이름의 울림. 소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다음 날 아침, 소윤이 눈을 떴을 때 서진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베개 밑에 무언가가 만져졌지요. 쪽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아직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단 한 줄. 소윤은 쪽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윤은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빛, 섬세한 연꽃 문양, 그리고 그 끝에 새겨진 두 글자. 서준, 서, 진사, 서, 준. 설마. 그날 밤 소윤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8살 때의 일이었지요. 아버지의 동문 어른이 아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소윤아, 이 아이가 서준이란다. 오늘부터 내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수줍음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소윤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지요. 귀끝이 빨개진 채로 발끝만 바라보던 소년. 그러나 연못가에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너랑 혼인할 거야. 소윤이 웃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아직 어린데.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는 정혼한 사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줄게. 소년이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 내 이름 새겨져 있지. 이걸 가진 여자가 내 짝이 되는 거래. 소윤이 비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 나랑 혼인할 거야? 응. 약속해. 소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크면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소윤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준의 집안은 지방으로 낙향했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지요. 열해. 소윤은 은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준, 정말 당신인 건가요? 그 남자, 조심해. 다음 날, 단홍이 소윤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서진사 말이에요? 응. 단홍이 소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 며칠째 손도 안 대고. 하지만 남자들은 다 같아. 단홍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다 목적이 있는 거야. 특히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여자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는 남자는 더 조심해야 해.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홍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남자가 진짜 널 지켜줄 것 같아? 순진하게 그렇게 믿는 거야? 단홍이 일어섰습니다. 난 지켜본 게 많아. 이곳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달콤한 말에 속았어. 망가진 여자들을 수없이 봤어. 문 앞에서 단홍이 돌아보았습니다. 넌 망가지지 마. 내 눈에는 아직 빛이 남아 있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소유는 품속 쪽지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지요. 서준, 당신이 맞다면 저를 지켜줄 건가요? 아니면 단홍 언니 말처럼.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단홍의 목소리였습니다. 좌이정 대감이 직접 나섰어. 소윤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라고.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좌이정이 직접이요. 마담이 버틸 수가 없대. 서진사 계약이고 뭐고. 권력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 단홍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안에 결정된대. 소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좌이정. 아버지를 모함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그 자의 아들에게 끌려간다면.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사 나으리께서 긴급히 오셨습니다.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사가. 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진사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방탕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진지하고 그리고 다급한 눈빛. 소윤아. 그가 소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온 것처럼. 시간이 없어. 내 말 잘 들어.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소윤이 품에 숨긴 것과 똑같은 문양. 다만 그 끝에 새겨진 글자는 달랐지요. 소윤.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 오라버니. 그래, 나야. 미안해. 늦어서. 산부에서 계속. 서준. 오라버니. 소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서준 오라버니예요. 그래, 나야. 서준이 소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진작 왔어야 하는데.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해. 8살 때 헤어져서 18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품에 안고 있던 이름.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내 아버지 일을 듣고 바로 한양으로 올라왔어. 그런데 내가 이미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탕한 한량으로 위장했어. 이 색주가에 들어온 거야. 널 찾으러. 소유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손을 대지 않았는지. 왜 밤마다 찾아왔는지. 왜 그 소윤인지 확인하려 했는지. 열해나 기다렸어. 약속했잖아. 꼭 데리러 온다고. 서준이 은비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 기억나지? 내가 내게 준 거야. 8살 때 연못가에서. 소윤도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2개의 비녀. 하나에는 서준, 하나에는 소윤. 열해 만에 다시 마주한 2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건. 서준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나는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았어.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러 왔다.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어사요? 임금님께서 직접 명을 내리셨어. 정원 대감의 영모가 조작이라는 밀고가 있었거든. 서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좌이정. 그 자가 내 아버지를 모함한 장본인이야.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좌이정이. 그래. 내 아버지는 좌이정의 뇌물수수를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서 제거당한 거야. 그럼 증거는 내 아버지가 숨겼다고 들었어. 어딘가에. 그래서 좌이정이 널 찾는 거야. 내가 그 증거를 알고 있을까봐. 소윤이 품속 은비녀를 움켜쥐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뭐. 증거가 어디 있는지. 여기 안에.
소윤이 은비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설마. 네. 이 비녀 안에 무언가가 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무언가가. 서준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나중에 안전한 곳에서 열어보자. 알겠어요.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이정 대감 아드님께서 오신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란이 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 하지만 오라버니는 나는 괜찮아. 내가 먼저 가 있어. 서준이 소윤의 볼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10해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서준은 그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지요. 숨결이 하나로 섞이고 입술과 입술 사이의 거리가 촛불 하나만큼 가까워졌을 때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마담 월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장한 사내들이 보였지요. 마담. 미안하구나, 소윤아. 좌이정 대감이 직접 명을 내리셨어. 마담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사 나으리, 아니 암행어사 나으리? 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좌이정 대감이 나으리 정체를 아시더군요. 암행어사가 색주가에서 뭘 캐고 있나 지켜보셨다더군요. 마담이 비웃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돈도 정의도 소용없어요. 어서 순순히 따라가시지요. 서준이 소윤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 여자는 못 데려가. 나으리 혼자서 어쩌시건데요. 밖에 사내가 20명이에요. 마담이 손짓했습니다.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소윤아.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잠시 후에 소란이 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서준이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단홍이한테 가. 그 여자가 널 도와줄 거야. 어떻게 아세요? 서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단홍이는 내가 포섭한 사람이야. 이곳에 들어온 뒤 널 지키도록 부탁했지.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홍 언니가? 자, 준비해. 하나, 둘. 서준이 칼을 쥐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셋. 서준이 뛰어올랐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사내의 손목을 쳤지요. 으악. 비명이 터지고 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잡아라. 사내들이 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소윤이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복도를 달리는 소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홍 언니. 단홍 언니가 어디 있지? 이쪽이야.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 나왔습니다. 단홍이었습니다. 빨리 와. 단홍이 소윤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담장을 넘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언니, 정말 서준 오라버니가. 응.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이곳에 팔려왔다는 걸 알고 나한테 널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지.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미안해, 속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언니. 두 사람은 한양 외곽의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날이 밝으면 움직이자. 단홍이 말했습니다. 서준 나으리는 걱정 마. 그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소윤은 불안했습니다. 품속의 은비녀를 움켜쥐었지요. 서준 오라버니. 무사해야 할 텐데. 한편 월설로에서는 서준이 붙잡혀 좌이정 앞에 끌려왔습니다. 두 팔이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요. 좌의정이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준. 내 아버지 서판서의 아들이로구나.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알아보시겠군. 아버지와 친구였으니까. 친구. 좌의정이 비웃었습니다. 친구라니. 내 아버지는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을 뿐이야. 서준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감도 모함했나. 방해가 된다고. 모함이라니. 죄가 있으니 죽인 것이지. 좌의정이 몸을 숙여 서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내밀어 보거라. 없으면 내 놈도 역적으로 죽는 수밖에. 서준이 웃었습니다. 증거. 그 웃음에 좌의정의 눈이 좁아졌지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냐? 아직 몰라서 그러시나. 정원대감은 문서를 두 곳에 숨겼소. 좌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불태운 건 가짜요. 진짜는 따로 있지. 한편 소윤과 단홍이 숨어 있던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홍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각됐어. 창문 너머로 횃불이 보였습니다. 좌의정의 부하들이었지요. 여기 있다. 포위해라.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소윤과 단홍은 갇히고 말았습니다. 나와라. 좌의정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순히 나오면 목숨은 살려주마.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이제 열 때가 됐어. 비녀 끝을 돌렸습니다. 딸깍. 비녀가 열리며 작은 쪽지가 나왔지요. 이게. 단홍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좌의정의 죄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영모 조작, 무고한 자들을 죽인 기록. 이걸로 소윤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아버지 원한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밖에. 단홍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에 둘러싸인 주막.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안 나올 셈이냐? 좌의정 아들이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그럼 불태워버리지. 횃불이 주막 지붕에 닿으려는 그 순간 소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멈추세요. 모두의 시선이 소윤에게 쏠렸습니다. 좌의정 아들이 희죽 웃었지요. 스스로 나오다니. 기특하군. 소윤이 은비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대감의 모든 죄상이 들어 있습니다. 좌의정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색주가에서 버텨낸 열해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서준 오라버니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 비녀를 넘기겠습니다. 단홍이 뒤에서 소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윤아, 안 돼. 그걸 넘기면 아버지 원한을 어떻게. 알아요.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좌의정 아들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좋아, 거래하지. 비녀를 이리 내밀어. 소윤의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 20.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땅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의 행렬이 나타났고 그 선두에 선 기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준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말 위에서 몸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소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준이 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지요. 쓰러지기 직전 서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윤아. 비녀를. 절대. 그리고 서준의 눈이 감겼습니다. 소윤의 손에는 은비녀가. 발 앞에는 쓰러진 서준이. 좌의정 아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거래는 끝이야. 사방이 횃불로 둘러싸였고
소윤의 앞에는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 증거를 지킬 것인가? 눈앞에 쓰러진 사랑을 살릴 것인가? 소윤이 은비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제가 선택한 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준의 뒤를 따라온 기마 행렬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임금의 명이다.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부도사. 하지만 어둠 속의 그 목소리는 금부도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부에서 계속됩니다. 임금의 명이다.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어둠 속에서 울린 그 목소리. 금부도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이 그 얼굴을 비추었을 때 소유는 숨이 멎을 뻔했지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돌아가신 아버지 정원 대감을 빼닮은 사람. 삼촌. 정현 삼촌이에요? 말 위의 사내가 투구를 벗었습니다. 소윤의 작은 아버지. 정현이었습니다. 소윤아. 정현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정현의 뒤로 금부도사와 관군 수십 명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좌이정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게 무슨... 좌이정의 아들 이도겸. 금부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아비 좌이정은 영모 조작, 뇌물수수, 무고한 관리 살해의 죄로 이미 의금부에 끌려갔다. 너 또한 체포한다. 이도겸의 칼이 달달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끌려가다니. 거짓이 아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서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라버니. 소윤이 달려갔습니다. 서준의 얼굴에 묻은 피.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서준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일부러 쓰러진 거야. 시간을 벌어야 했거든. 네. 좌이정에게 잡혔을 때 이미 금부도사에게 밀서를 보냈었어. 하지만 놈들이 너를 먼저 찾을까봐 일부러 탈출해서 여기로 온 거야. 서준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비녀를 넘길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쓰러진 척해서라도 내 손을 멈추게 해야 했지.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진짜 죽은 줄 알았잖아요. 미안해. 서준이 소윤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때 이도겸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끝이라고? 끝난 게 아니야. 이도겸이 소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년이 비녀만 넘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서준이 소윤을 밀쳐내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칼날이 부딪혔지요. 이도겸은 분노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권력 위에서 자란 자. 원하는 것을 빼앗기는데 익숙하지 않은 자. 내 놈이 다 망쳐놨어. 그러나 서준은 침착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몸이었지만 암행어사로서 쌓은 무예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닥쳐. 이도겸이 무리하게 칼을 내리쳤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준이 손목을 쳤습니다. 으악.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준의 칼끝이 이도겸의 목에 닿았지요. 끝났다. 이도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부도사가 다가와 포박했지요. 끌고 가라. 이도겸이 끌려가면서 소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증오에 찬 눈이었지요. 그러나 소윤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은비녀를 꼭 쥔 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백부. 동이 터 오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의 부하들도 모두 사로잡혔고 금부도사가 이끄는 관원들이 모든 것을 정리했지요. 정현 삼촌이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윤아.
삼촌. 소윤이 정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살아 계셨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남쪽으로 도망갔었지. 정연이 소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밀서를 보내왔더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금부도사와 함께 밤새 달려왔다. 소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쳤어. 아니요. 괜찮아요. 소윤이 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응. 서준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8살 때 한 약속. 꼭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소윤이 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10해를 기다린 품이었지요. 떠오르는 해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단홍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뒤, 좌이정은 영모 조작과 뇌물수수, 무고한 관리를 죽인 죄로 참수되었고 아들 이도겸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은비녀 속에 숨겨진 문서, 그리고 정연 삼촌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증거가 합쳐져 좌이정의 죄를 완벽히 밝혀냈지요. 서준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정원대감은 증거를 두 곳에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는 딸 소윤의 은비녀 속에, 하나는 아우 정연에게. 113. 소윤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몰되었던 재산도 돌려받았지요. 114. 서준은 암행어사의 공을 인정받아 벼슬이 올랐습니다. 115. 마담 월선은 좌이정에게 협조한 죄로 월선로에서 쫓겨났고 색주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청하오. 서준이 소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정원. 연못가에서였지요. 10해 전, 두 아이가 약속을 나눈 바로 그 자리. 8살 때 약속한 그 혼인. 이제야 하려고 하오. 소윤의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10해나 늦었는데요. 그래서 더 미안하오.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소. 서준이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소윤이라 새겨진 그 비녀. 이 비녀의 주인에게 평생을 함께해 달라고 청하오. 소윤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평생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마 약속하오. 소윤이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서준이라 새겨진 그 비녀. 두 사람은 8살 때처럼 은비녀를 맞바꾸었습니다. 서준의 비녀에 새겨진 소윤. 소윤의 비녀에 새겨진 서준. 10해 만에 다시 만난 두 개의 이름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사꽃이 피어나던 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소윤, 갓을 쓴 서준.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지요. 형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소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서준 오라버니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 119. 단홍도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녀가 아닌 서준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사는 자유인으로서 축하해, 소윤아. 단홍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다 서준 나으리 덕이지. 단홍이 빙긋 웃었습니다.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혼인날 밤, 신방에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붉은 혼례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서준이 천천히 다가왔지요. 긴장했어. 조금요. 서준이 소윤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서준의 손이 소윤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10해 동안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소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고 이마와 이마가 맞닿았지요. 그리고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하나로 겹쳐지고 방 안은 깊은 고요에 잠겼지요.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등잔불은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하지요. 다음 날 아침 소윤의 볼에는 오랜만에 홍조가 피어 있었고 서준의 얼굴에는 깊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지요. 색주가에 팔려간 양반집 규수와 그녀를 구하러 온 정혼자의 이야기. 지옥 같은 곳에서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10해의 기다림도 사랑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했다고. 소윤과 서준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100발이 될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지요. 서준은 훗날 이조판서까지 오르며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소윤은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정연 삼촌은 형의 뒤를 이어 벼슬에 올랐고 단홍은 작은 주막을 열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은비녀 한 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에는 서준, 하나에는 소윤이라 새겨진 8살 때 나눈 약속이 평생의 인연이 된 증표로서. 자,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색주가에 팔려간 양반집 규수. 그녀의 운명은 암울해 보였지요. 그러나 10해 전에 약속을 지킨 남자가 그녀를 구하러 왔고 죽은 줄 알았던 혈육이 어둠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